현대로보틱스의 로봇 교육 서비스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송갑춘 기술 책임입니다. 이번 강의는 로봇의 티칭 펜던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은 저희들이 HR 스페이스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화면을 보면서 TP 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티칭 펜던트라는 게 있는데 이 키를 설명하기 전에 전체를 나누면 위에 LCD 부분이 있고 밑에 조작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상단에 보면 년, 월, 일 이렇게 나옵니다. 날짜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TP 펜던트 상태를 나타나는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날짜하고 요일하고 티칭 펜던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드인데 이 모드가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 스위치를 제꼈을 때 리모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로봇의 조작 모드가 세 모드가 있는데 지금은 조작 모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우측 상단에 보면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오는 게 있는 게 위에 상단에 지금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누르면 저희들 현대 로보틱스 로봇은 프로그램이 1번에서 9999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록 감축에서 보기를 누르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의 번호를 9999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스텝하고 펑션인데 로봇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스텝이 모이면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 중에 스텝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스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지금 이 화면에서 한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봤을 때 왼쪽에 프로그램 봤을 때 1번, 2번이라는 게 스텝이 모여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번을 가보면 이게 스텝이 하나가 짜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개의 스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측에 스텝하고 펑션을 설명하고 있는데 스텝 하나하나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스텝 2번 S가 스텝이죠. 스텝 3번 4번 5번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펑션이 뭐냐 하면 스텝 안에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데 제가 기능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력 신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출력 넣어보고 그 다음에
타임이라는 걸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 스텝에 0 펑션이고 밑에 내려오면 1번 스텝에 1번 펑션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펑션이 있을 때 여기 1번 스텝에 2번 펑션이라는 걸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서 유닛이 있는데 유닛이 뭐냐면 저희들이 로봇가 독립적으로 별도로 축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유닛을 설명하기 전에 메커니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려 하면 저희들이 초기 화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초기 화면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초기 화면에서 메커니즘을 누르면 이게 메커니즘 설정이 안 됐죠,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 로봇 6축만 있는데 메커니즘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서 별도로 메커니즘 번호가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과되는 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걸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유닛입니다. 유닛이. 그래서 일단 지금은 유닛이 제로고 메커니즘은 이 지금 로봇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면을 떴을 때 좌표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로봇 좌표계는 보통 축 좌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교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툴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움직이는 좌표이기 때문에 제가 수동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저희들 로봇은 이렇게 개별로 움직이는 게 S축입니다. 이게 축으로 움직일 때 S축, 이게 H축입니다. 굳이 설명드리면 S가 스윙이라 하죠. 스윙이라 그러고 H를 저희들은 호리젠탈에 내가 세워져 있는 축이 지금 H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하 움직이는 게 버티컬이죠. 이걸 저희들이 V축이라 해요.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축 개념에서 좌표계 축 개념을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이 움직이는 게 손목축에 움직이는 게 R2 축입니다. 로테이션 2라 그러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B축인데 이걸 저희들은 밴드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이 R1 축인데 2를 붙이는 축이 있는데 R1 축이 로테이션 1입니다. 그래서 현대 로보틱스의 로봇은 축으로 보면 S, H, V, R2, B, R1 이렇게 6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축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로봇이라는 게 축으로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좌표계라는 게 있는데 직교 좌표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가 이게 앞쪽으로 봤을 때 이게 앞쪽으로 가는 게 X 플러스입니다. X 플러스. 보통 오른손으로 X와 Z를 그리는데 이게 X 플러스고요. 반대로 가면 X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걸 Y 플러스랍니다. 반대로 가는 게 Y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게 Z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게 Z 마이너스고. 이렇게 로봇 좌표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 Y, Z 좌표에 RX, RY가 뭐냐 하면 X 방향의 좌우 방향을 여기서는 RX라 그럽니다. RX 플러스 RX 마이너스. Y 방향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방향을 RY라 합니다. 그리고 X, Y, Z 방향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게 RZ입니다. 로봇은 이렇게 X, Y, Z,
Rx, Ry, Rz로 좌표를 구성하는데 결국은 그러면 X, Y, Z 이거는 자세를 잡을 때 쓰는 위치고요. 손목축의 각도를 유지할 때는 Rx, Ry 이런 각도를 해서 로봇 자세를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좌표계가 뭐냐면 툴 좌표가 있는데 로봇 이 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X, Y, Z 좌표를 그리는 반면에 만약에 툴을 붙이면 툴에 X, Y, Z 좌표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툴 좌표라고 합니다. 이 지금 움직이는 좌표가 실제로 로봇으로 봤을 때는 수동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좌표를 움직여서 빠르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는가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 좌표계에 기록되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기록됩니다. 여기 축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move P라고 합니다. move P. move P라 한 게 여기에 축에 각 축으로 움직였을 때 해당되는 move P고요. 여기에 직교나 툴로 움직였을 때 기록되는 좌표는 여기서는 move L이라 합니다. L. 리니어죠. 리니어. 뭔가 유지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속도가 수동 속도가 있는데 이거는 안전상의 최대 맥시멈이 250mm/s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mm/s에서 레벨을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 있습니다. 최대로 8까지만 가능하죠. 그 기준은 250mm/s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보면 T0라는 게 있는데 이게 툴 번호입니다. 로봇 툴 번호가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자, 저희들이 시스템이라는 데 가가 로봇 파라미터에 가면 툴 번호라는 게 있는데 툴 번호가 지금 T0에서 나가는 거죠. 여기서 계속 가볼까요? 몇 번까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31번까지가 있는데 툴을 31개를 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툴을 31개를 T0까지 32개를 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 로봇 툴에 31개를 달면 로봇가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의미는 뭐냐 하면 툴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툴을 이렇게 많이 달 수 있다. 보편적으로 T0라는 거는 보통 메이크에서 쓰는 툴 번호로 보통 그 작업 프로그램에서는 T0를 잘 안 씁니다. 보통 유저들은 T1부터 쓰는 거죠. 메이크에서는 T0를 사용하게끔 놔두는데 보편적으로 그래서 T1, T2, T3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봇가 어떤 서브 툴 체인지를 할 경우는 이 개수가 많아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툴 번호를 값을 넣을 수 있는 게 그걸 나타나고 있는 게 이게 T0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CP1이라는 게 있는데 이 CP1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일단 도움만 한번 눌러볼게요. CP1이 뭔지. 컴패스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컴패스가 연속 패스 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봇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도달해서 여기 신호를 내야 됩니다. 여기 신호를 DO1이라는 걸. 근데 로봇은 한 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여기에 스무스 그러니까 아클라시라는 게 있는데 기능에 정밀도가 있는데 이 범위 안에 돌았을 때 로봇은 이 밑에 있는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 로봇은 컴패스 환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컴패스 환이.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제가 일반적으로 기록을 누르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기록 조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스텝하고 펑션 밑에 있는 이 조건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기록 조건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커스가 이리로 가는데 이거를 제가 move L이 아니고 P도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바꿔서 바꾼 경우에 제가 기록을 누르면 바로 move P 하고 그런 조건들이 기록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록 조건을 이렇게 계속 바꿔서 기록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봇을 움직이고 난 뒤에 이 기록 조건을 계속 바꾸는 게 아니고 기록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데이터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이면 여기 50 볼테이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자, 기록 조건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 밑에 있는 실행 단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행 단위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코맨드 CMD가 있고 스텝이 있고 END가 있습니다. 로봇가 수동으로 움직일 때 한 스텝씩 갈 건지 결정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스텝. 자, 제가 스텝을 놓고 움직여 볼게요. 실행 단위를. 자, 스텝을 갖고 움직이면 한 스텝씩 갑니다. 이게 지금 스텝 FW 포워드거든요. 포워드 백워드인데 한 스텝씩 전진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연속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실행 단위를 END라고 놓고 놔야 돼. 엔더. 이렇게 놓고 포워드를 누르면 연속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스티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MD가 뭐냐면 코맨드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스텝 하나씩 가는 거죠. 스텝과 펑션을 하나씩 갈 때 CMD를 놓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갔을 때 스텝 가고 그 다음에 펑션 실행하고 앞에 점이 찍히죠. 우리가 로봇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 방향이 만약에 떠버리면 진행 중이에요. 근데 도착하면 이 move 앞에 점이 찍힙니다. 그러면 도착하는 거죠. 이렇게 도착했을 때 점이 찍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넣어버리면 가는 중이죠. 예, 그래서 그 실행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 수동일 때 코맨드로 갈 건지 스텝으로 갈 건지 엔드로 갈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이게 실행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키가 조그 인칭 키라 있는데 이걸 켠 상태에서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로봇을. 자, 가다가 서죠. 지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속도를 8을 놓고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씁니다. 눌렀을 때 어느 일정 부분 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키를 왜 만들어 놨냐면 저희들이 아크 로봇을 할 때 속도를 미시하게 움직이는 경우에 사용하는 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껐을 때 정상적으로 눌리는 순간에 계속 움직이는 거죠. 자, 저거 인칭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키가 킥오픈 키인데 주로 어디에 쓰냐면 로봇의 이 스텝에 어떤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측에 모니터 화면에서. 그런데 제가 가보겠습니다. 2번 스텝에. 자, 이게 스텝을 놓고 움직여야 되겠죠. 예. 근데 2번 스텝의 위치 데이터가 우측에 볼 수 있는데 키 오픈 키를 누르면 여기에서 바로 보면서 이 값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키 오픈 키가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움말이 있는데 저희들 로봇은 move 갖다 놓고 제가 도움말을 한번 눌러볼게요. move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작을 하시다가 어떤 명령에 대해 잘 모른다 이러면 도움말을 누르는 순간에 저희들이 티칭 펜던트의 매뉴얼 같이 많은 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콜드넷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게 충돌 금지 관련된 언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사용할 수 있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콜드넷을 다시 보겠습니다. 충돌 감지 관련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왼쪽 키를 다 설명했는데 오른쪽 키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 키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모니터 화면을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화면이라는 게 지금 왼쪽 프로그램이 있고 오른쪽 모니터 화면이 있죠. 여기서 제가
다른 걸 바꿔야 되겠죠. 자, 제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스 서비스에서 모니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수 있는 게 범용 출력을 일단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동 출력이 뭔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동 출력 화면을 누르실 때 비트 단위로 만약에 1이면 이걸 온오프 할 수 있는 거죠. 온오프를. 자, 우리가 클램프를 한다는 거는 이게 1번을 클램프라 치면 이걸 수동으로 온오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때 사용하는 키가 수동 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창조점이랑 있는데 저희들 로봇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제가 화면상에서 이걸 일단 닫아 보겠습니다. 원래 화면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로봇의 모니터 서비스의 모니터링에 가면 이 많은 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출력에 보편적으로 입력 신호하고 출력 신호 보는데 입력 신호에서 창 조정을 누르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가로로 확장이 가능해요. 이걸 다시 세로로 분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은 티칭 펜던트 프로그램 모니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까지 가능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라인에는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왼쪽에 프로그램을 봐야 되니까 왼쪽에는 사실 잘 안 씁니다. 자, 이걸 닫을게요. 보통 라인 중에는 범용 입력, 범용 출력 신호를 많이 보면서 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9999가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잖아요. 9999에 제가 프로그램을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때 쓰는 게 이게 소프트 키인데 저희들이 명령 입력에 가면 기타에 가면 소프트 키로 이렇게 자판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글이나 영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영어로 멘트런스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번호가 많은 경우에 이 코멘트를 안 달면 이 프로그램이 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프로그램에서 목록 보기에서 누르면 이 프로그램이 9999가 메인트런스라는 포지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이게 소프트 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밑에 키를 사용하면 사용자 키가 있는데 사용자 편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자 키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편적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사용자 키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웃푸트, 디지털 아웃푸트, 그 다음에 웨이트 이걸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넣을 때는 명령 입력, 모션 IO의 신호 출력이라는 걸 해서 내가 원하는 번호를 2번 해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사용자 키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축키 비슷하게 DO 눌리면 바로 2번만 치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입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력 같은 경우도 원래는 넣으려면 명령 입력에 모션 IO의 웨이트라는 걸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번호를 2를 칠 수가 있는데 사용자 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번호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 설정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티칭 펜던트에 대해서 위에 부분을 다 설명을 했고요. 여기 밑에 키를 설명 안 했는데 키는 조작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WD, 포워드가 스텝 전전입니다. 포워드. 스텝 백워드는 후진이죠. 로봇가 전후진하면서 제가 사용자가 수정도 하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로봇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짰는데 이 상태에서 추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로봇 스텝 7번에서 7번을 가겠습니다. 이 사이에 7번하고 8번 사이에 내가 스텝을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 일단 모션을 움직여서 커서를 7번 위치에서 기록을 누르면 이 화면에서 스텝을 삽입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yes 하면 이게 등록됩니다. 그래서 백워드 그 다음에 포워드를 해서 이게 추가된 걸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추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삭제는 저 화면에서 Shift 델이라는 화면이 있는데 이렇게 삭제 가능합니다. 자, 제가 얘기한 건 사용자 키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hift 키가 있는데 사실 이게 Shift 키는 저희들이 병행키를 합니다.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실제로 기록을 누르면 이게 기록키가 되는데 Shift 기록키를 누르면 그 위에 노랗게 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Shift 프로그램에가 이렇게 그 다음에 Shift 스텝을 누르면 이게 하나의 스텝을 내가 갈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5번 스텝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Shift 스텝을 누르면 내가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가 없는 번호를 선택해 볼게요. 1번을 선택하면 1번 프로그램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을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hift 키는 병행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 번호를 1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Shift 프로그램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스텝을 누르면 되죠. 1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로봇 스텝을 만들었죠. 1번 스텝, 2번 스텝, 3번 스텝, 4번 스텝을.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 이거 삭제도 가능하죠. 그럴 경우는 Shift 눌리고 이렇게 숫자 3번 밑에 노랗게 표시된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전체를 스텝을 전체를 말고 일부분을 삭제도 가능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좌측 방향 키를 누르면 블록 편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엔터 눌리고 이렇게 하방향 키로 누르면 반전이 되죠. 이 반전되는 부분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2, 3, 4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스텝을 이렇게 움직여서 스텝 1에서 Shift 기록키를 누르면 이렇게 수정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되면 로봇 위치 데이터가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바뀐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내려가가 이 스텝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 스텝으로 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내가 원할 때 기록할 때는 내가 움직이고 기록키를 누르면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백워드, 포워드를 사용해서 제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자, 로봇을 내가 따로 세이브 기능이 없고 제가 기록키를 누르는 순간에 로봇은 이 위치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스텝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모드가 수동이 아니고 자동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확인이. 자, 지금 뭐가 떴죠? 제가 뭘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외부 정지가 돌았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서는 정지를 오프를 하고 가능하죠. 제가 이거를 24를 제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자동 상태에서 로봇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 움직이는 게
전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제가 속도를 낮춰 보겠습니다. 자, 다시 로봇을 여기에 모타온이고 스타트 버튼인데 스타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네, 저희들이 로봇 하이5A 로봇 조작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